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적자원관리 분야 인사관리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역시나 개별적인 문제 보기 전에 전체적인 그 총평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이랑 비슷한 정도였고, 오히려 예전보다 좀 쉬운 형태죠. 왜냐면 그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 넣으면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난도는 저 중에서 중하 정도, 요 정도의 난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니까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을 거고, 이제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셨으면 그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더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문제 보시는 거고요. 문제 1번부터 보시면 자발적 이직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소문제 1번 보시게 되면 이직의 효과에 관한 설명하시오. 요구사항 명확하죠. 이직의 효과라는 건데, 이 이직 효과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좀 얘기를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이직의 효과라는 것은 이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이직의 결과는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일반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을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 그대로 가시면 이직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이직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 목차로 잡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블라블라 열거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 1번에 1-1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어렵게 되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직 비용과 적정 이직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직 비용과 적정 이직률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직 비용, 지금 표현상으로 이직 비용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직 관련 총 비용을 이 출제자가 이직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직 관련 총 비용은요, 크게 다시 두 가지 나눠지긴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일단 이직이 발생하면 인력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직이라는 것은 인력 보유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 이게 좀 요거 그런데 이직하면서 발생한 이직 자체와 관련된 비용, 좀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이직 자체와 관련된 비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직률이 높아지면 이직 자체와 관련된 비용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직 관련 총 비용을 얘기했을 때 그 인력 보유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직은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직 자체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 인력 보유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될까요? 이직 자체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왜냐면 이 둘은 서로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은 서로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력 보유 비용과 이직 자체와 관련된 비용의 합을 최소화시켜주는 이직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직률을 우리는 적정 이직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직 비용과 적정 이직률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 요구사항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1-2번과 관련된 이야기 확인이 됐고요. 다음에 1-3번 이직 원인별 조직 전체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직무 내용 요인 있는 거, 이직 요일별 이직 관리 방안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직 요인, 이 이직 요인을
해결해 주면 자발적 이직은 감소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부터 좀 포괄적인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직에 관련된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중에 2개는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거고요. 3가지가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지금 문제 열거되고 있는 조직 전체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직무 내용 요인이라는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이 3가지 요인 주면서 이 3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직 방안에 대한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통제 불가능한 요인 2가지는 뭐가 되는 거죠? 외부 환경 요인과 개인 특성 요인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 2개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요 3가지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1-3번과 관련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문제 1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정리됐고요. 다음 문제 2번 보시면 연공급과 직무급의 개념, 특징, 유형, 장단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쓸 거 목차까지 다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목차부터 이건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첫 번째 목차는 연공급이 돼야 될 거고, 2번째 목차는 직무급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요구사항 다 적혀져 있으니까 걔네들이 바로 소목차를 구성하게 될 텐데, 그 소목차 뭐가 될 거냐면 제일 첫 번째 개념 및 특징에 대한 내용이 답안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2번째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답안 작성되면 되는 거고, 이 목차 하에서 컨텐츠 채우시는 건 역시 그냥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예시답안 통해서 연공급에 대한 개념 및 특징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공급에 대한 유형, 정액 승급형, 체증 승급형, 체감 승급형, S자 승급형 같은 것도 일단 사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들 쭉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및 특징에 대한 것들 쭉 쓰시는 거고, 유형으로 개별 직무급, 단일 직무급, 범위 직무급 같은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직무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 답안으로 쭉 작성해 나가시면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 2번과 관련된 이야기 다 정리되신 거고, 다음 문제 3번이요. 모집의 효과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모집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요구사항 2가지네요. 첫 번째, 모집의 효과성 평가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모집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첫 번째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 거고, 이거 역시 이제 그 교재에 제시되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공석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지원자의 수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 저촉 여부도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집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비용 편익 분석, 공석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지원자의 수와 질, 마지막으로 법률 저촉 여부를 평가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집 효과성 높이는 방안들 여러 가지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답안과 잠깐 보시면 선발의 대상이 되는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여
이들이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 노동시장에서 폭넓게 지원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집 능력을 키우는 방법, 우수 인력을 획득하는 데 공을 세운 모집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현실적 직무 소개를 통해 지원자들이 담당할 업무, 근무 조건, 급여 수준, 복리후생 등 사전에 회사의 정책이나 처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회사가 원하는 우수 집단에 대한 선발률을 높이고 채용 제의를 받아들이는 수용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타겟 리크루팅도 모집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라고 써져 있고, 그 내용들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문제 3번 정리됐습니다. 다음 문제 4번이고요. 해외 파견자가 겪는 귀임 적응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일단 첫 번째 요구사항이 귀임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귀임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는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그럼 이제 이 귀임정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귀임이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해외 파견자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귀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그 귀임자들, 귀환자들은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는 것은 분명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귀임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귀환자 입장에서, 그럼 이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냐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시적으로 몇 가지만 보시면, 귀임 시 변화된 기업의 문화, 지원해주던 상급자의 이동, 은퇴 지원, 그러니까 예전에 나를 도와주던 상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은퇴해버리면 이제 지금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재취업 문제 같은 것들이 귀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거 있을 거고요. 그 내용들 그냥 쓰셔서 말이 통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의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 거고, 역시 딱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몇 가지 예시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귀국 시 본사에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서면 계약서나 보증서, 귀국 시 해외 파견자를 돌보아줄 본국 후원자 선임, 귀국 시 경력 카운슬링 제공, 본국의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귀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것들 예시답안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문제 4번 이야기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4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 5번,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세 가지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요구사항 두 가지네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답안상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것들을 답안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장단점이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컨텐츠 막 만들어 쓰시면 되니까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만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리면 될 텐데, 역시나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프로그램 또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는 세 가지의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선택 항목 추가형이란 것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모듈형이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적 지출 계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선택 항목 추가형, 모듈형, 선택적 지출 계좌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사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문제 5번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번 보시는 거고, 직무순환,
그 다음에 직무 교차. 그 다음에 준자율적 작업 집단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고, 역시 목차 구성 명확합니다. 1, 2, 3 요 세 개가 대목차로 들어오는 거, 그 밑에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목차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데, 특징은 역시 의정점에서 개념적인 측면과 플러스 알파 정도의 내용들이 작성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단점은 말 그대로 장단점들이 제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예시답안 내용들 가지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제가 이걸 다 언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문제 6번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답안 작성의 방향 인지가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6문제에서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딱 그 쓸 것들 딱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사실 뭐 강평이 이렇게 크게 필요한 내용들은 아닌 문제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2024년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적자원관리 분야 인사관리에 대한 강평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거고, 이 정도 가지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